당신, 아침에 무릎 통증 때문에 계획을 접고 이젠 끝났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날이 있었습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 전체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통증이라는 핑계 뒤로 숨는 당신의 그 익숙한 뒷모습에서 저는 희망이 아니라 비겁함을 봅니다. 그 비겁한 독백이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도태시키고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몸의 신호를 인생의 종료 신호로 멋대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폐기 처분하는 그 오만한 결점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내뱉은 끝났다는 말은 무릎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의 격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증을 핑계로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겁니까?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잃고 의지를 팽개치고 그저 고통이 찾아들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그 상태는 생존이 아니라 부패의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있습니까? 통증이 온다고 사람을 피하고 어둠 속에 숨는 행위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비겁한 도망이며 스스로를 사회적 감옥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아픈 몸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의 영혼까지 그 아픔의 노예가 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취하는 그 휴식이라는 이름의 은도는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독약입니다. 그것은 자발적 도태이자 스스로를 산송장으로 만드는 부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연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신을 내다 버리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십시오. 고통은 견디라고 있는 것이지 그 뒤로 숨어 생을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멈춰 선 그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삶은 악취를 풍기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릎의 비명이 인생 전체의 종말이라 믿는 그 나약한 재앙과 사고를 보십시오. 바늘끝만한 통증을 태산 같은 절망으로 부풀려 스스로를 압사시키고 있는 그 미련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작정입니까?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당신이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단번에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약한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병명입니다. 닫힌 방 안의 묵은 공기 냄새가 당신의 남은 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환기되지 않는 방, 정체된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당신의 육체.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매일같이 살해당하는 도살장입니다. 커튼 뒤에 숨어 바깥 세상의 빛을 거부하는 행위가 당신의 존엄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은 대지를 밟고 일어섰으나 지금은 이불 속에서 소멸을 기다립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자식들을 건사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흙을 딛고 서 있던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무릎에 시큰거림 하나에 굴복해 이불 끝을 부여잡고 소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비참한 대비가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손에 든 리모컨의 무게가 당신이 포기한 존엄의 무게임을 깨달으십시오.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며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이 당신이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가벼울 리모컨 하나조차 감당하지 못해 삶의 주도권을 넘겨버린 당신의 그 무력한 손가락이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 위대한 삶의 증거입니다. 만남을 미루고 기어들어가는 그 모습이 진정 당신이 원하던 말년입니까? 외로움이 뼈를 깎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기회조차 통증을 핑계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밤구석에 박혀 홀로 사겨가는 그 고집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목적 없는 휴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발적 폐기일 뿐입니다. 기력이 없어서 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혹은 할 의지가 없어서
당신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쓸모없음을 자각하고 기능을 멈추는 퇴화의 시간입니다. 통증을 핑계 삼아 의지를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칼은 쓰지 않으면 녹슬며 인간의 의지는 도전하지 않으면 사멸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통증이라는 녹에 슬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육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썩어버린 당신의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몸의 비명 뒤에 숨어 비겁한 패배자로 남을 작정입니까? 아프다는 핑계는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 통증조차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 살아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무릎을 끌고서라도 단 한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패배의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달력의 빈칸이 늘어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오늘들이 모여 당신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아무런 발자취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져가는 당신의 이름 석자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잊힌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제가 데려온 이를 보십시오. 그는 서민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미치지 않으려 발버둥친 생존자 정약용입니다. 그는 차가운 유배지의 바닥에서 자신의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섰습니다. 그가 보여줄 것은 위대한 학문의 성취가 아니라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어떻게 사수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그의 유배지는 고고한 선비의 사색을 위한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이 파멸해가는 비명이 들리는 처절한 전장이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사방에서 조여오는 고립감 속에서 정약용은 자신을 갉아먹는 절망과 매 순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져가는 공포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지옥 같은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매일의 법도 안에 가두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도 보지 않는 유배지의 노인이었으나 그는 자신만의 엄격한 일과를 세워 정신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지분이 내킬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읽고 정해진 시간에 쓰는 그 법도가 그를 인간으로 지탱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에게 읽기와 쓰기는 한가로운 취미나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무기력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붙잡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붓을 쥐는 손가락의 감각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허물하는 파도를 밀어내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선생님, 정약용은 믿었습니다. 몸이 가뿐하고 정신이 맑은 완벽한 날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자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상의 조건이란 환상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핍과 고통을 안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전제임을 그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몸의 불편함과 통증을 중단해야 할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오늘 나의 일과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앉아서 읽고 눈이 침침하면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조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재료 삼아 하루를 재설계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앉아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독함을 넘어선 자신을 향한 잔혹할 정도의 자기 통제이자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육체의 비명을 의지로 잠재우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그 기록들은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정약용은 진정 살기 위해 미치지 않기 위해 매일의 일과를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릎의 통증을 핑계로 리모컨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깨울 무언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당신이 놓아버린 그 일과가 바로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거창한 성취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가능한 분량만큼만이라도 오늘을 밀어붙이십시오. 10분의 독서, 5분의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고통에 타협하지 않고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 앞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여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것은 짐승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항복일 뿐입니다. 불편함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눕는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겁한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거세하는 독약임을 직시하십시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지속하는 자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법도를 지키는 자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지휘할 자격을 얻습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이나 질병의 손에 휘둘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과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왕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거대한 감옥을 무너뜨리기 위해 곡괭이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책상을 닦고 붓을 드는 일과라는 작은 승리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거대한 절망의 벽을 헙니다. 당신의 방이라는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방이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정약용처럼 투쟁하며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쑤시고 아픈 무릎이 당신을 주저앉히려 할 때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신이 세운 법도를 사수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소멸을 기다리는 노인이 될 것인지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이 될 것인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길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겠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걷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안고 서야 합니다. 완벽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완전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단호한 의지만이 당신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 활성화는 단순한 건강 정보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생존의 절대 법전입니다. 기분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끌어올린다는 이 차가운 과학의 이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활력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멈춰버린 몸은 기름칠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기계와 같습니다. 쓰지 않는 근육과 쓰지 않는 의지는 생물학적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당신이 방치한 오늘 하루만큼 당신의 기능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폐기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가동될 것인가.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자비가 없습니다. 당신이 몸의 불편을 핑계로 활동을 끊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것을 생존 불능 상태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당신의 상태를 포착하고 오직 위험만을 감지하며 당신을 우울이라는 거대한 심연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넣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당신에게 뇌가 내리는 선고입니다. 저 멀리 울돌목의 거친 바다 앞에 선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척의 적선 앞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는 당신의 무릎 통증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다가온 순간에도 매일의 군령을 기록하고 병사들의 기강을 잡는 일과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규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그 지독한 꾸준함은 그가 우리보다 특별히 강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역시 인간이기에 밀려오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할 일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매일의 루틴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유일하고도 처절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행동이 멈추면 공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통증을 핑계로 오늘 할 일을 지우고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그 행위.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선에서 비겁하게 이탈한 탈영 행위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선언한 채 방구석에 누워있는 당신의 모습이 과연 당신이 평생 쌓아온 자존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기력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당신의 게으름 때문에 썩기 시작한 그 마음의 물은 내일이면 당신의 영혼 전체를 집어삼키는 악취나는 늪이 될 것입니다. 고여 있기를 선택한 대가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서서히 부패해가는 비참한 소멸뿐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생존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임을 포기한 인간에게 사회적 존중이나 생물학적 관리력은 허용되지 않는 사치일 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도태의 사슬에 묶여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움직이겠다는 나약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기분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킨 그 행동만이 죽어가는 당신의 기분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릴 수 있습니다. 몸을 먼저 움직여야 정신이 따라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은 그저 세월이라는 것엔 풍파에 깎여나가는 이름 없는 돌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환경에 마모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깎아내야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삶은 무생물의 시간과 같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복사뼈가 짓무르도록 앉아 있었던 정약용의 일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칼을 닦았던 이순신의 규율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간의 존엄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움직임이 멈추는 그 좌표가 바로 당신의 생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향한 행동이 멈춘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전선은 당신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다라는 지침들은 당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권의 생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생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대가는 오직 소멸뿐입니다. 비겁한 변명을 멈추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지탱할 엄격한 법도를 세우십시오. 질서가 무너진 삶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4가지 행동 강령을 하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너진 영혼의 기강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삶의 전열을 가다듬을 거룩한 의식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십시오. 첫째, 내일 아침 무릎에 통증이 차올라 비명이 나오더라도 자리에 앉아 목과 어깨를 돌리고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7분간의 루틴을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영혼까지 누워있게 방치하는 수치를 범하지 마십시오.
고작 7분이라고 비웃지 마십시오. 이 짧은 시간은 통증과 무기력이 결탁하여 당신을 지배하려던 그 악한 동맹을 끊어내는 첫 번째 전술적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7분을 사수하는 자만이 하루 전체를 얻을 자격을 얻습니다. 둘째, 오늘의 최소 목표 한계를 정하고 반드시 완료 표시를 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창문을 열어 쏟아지는 햇빛을 단 3분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완수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종이에 그어진 작은 체크 표시 하나, 그것은 단순히 할 일을 끝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표류하던 당신의 하루를 다시 당신의 손으로 접수했다는 엄중한 증거물이자 통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전승 기념비입니다. 이 작은 흔적이 쌓여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할 것입니다. 셋째, 아침 복용약을 삼키는 그 비참할 수 있는 순간을 반전시키십시오.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넘기며 나는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 중이다라는 문장을 소리내어 5회 반복하십시오. 약에 의존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함대를 정비하는 함장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고장난 기계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주인으로 다시 정의하는 정체성 교정 작업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혀끝에서 나오는 그 선언이 질병이라는 침략자에게 내주는 당신의 영토를 되찾아오는 첫 번째 반격이 될 것입니다. 넷째, 몸의 고통 때문에 외출이 도저히 어렵다면 오전 10시 정각의 지인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거십시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이 사회의 일원이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의식으로 삼으십시오. 고립은 체념의 가장 비옥한 온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세계는 좁아지고 우울은 깊어집니다. 짧은 통화 한 통은 당신을 가두려는 그 지독한 단절선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당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달한 이 4가지 굴림을 사수하십시오.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덕스러운 기분이 아니라 아직 살아 숨쉬는 당신의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될 것인지, 규율을 따르는 전사가 될 것인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무릎의 통증은 당신의 육신을 잠시 괴롭힐 수는 있어도 당신의 고결한 일과를 가로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몸이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당신의 영혼까지 비굴하게 무릎 꿇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단지 불편함일 뿐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길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수행과 나태함에 굴복하는 비겁한 항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규율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법도를 세우고 그것을 악착같이 지켜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휠체어나 지팡이가 아닌 삶의 운전대를 다시 쥐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의 비참함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 기계가 오늘 당신의 방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지키는 규율의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당신의 마지막 전선을 지키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의 자식조차도 당신을 대신해 일어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영혼을 부패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중한 명령 앞에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하게 놓일 것입니다. 하나는 고통을 핑계로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비명을 지르는 몸을 다독여 햇빛 아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고통을 뚫고 기어이 일어선 자는 삶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고 무릎은 시큰거릴지라도 그 눈빛만큼은 강철 같은 존엄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세상은 다시금 경의를 표할 것이며, 당신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였는지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비겁하게 누워버린 자는 방구석의 묵은 먼지처럼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서서히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끝내 스스로가 만든 어둠에 먹혀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습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이 먼저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에겐 내일이란 희망이 아닌 그저 반복되는 지옥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지 않은 그 한 걸음이 내일은 당신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시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두 가지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의 비명을 이겨내고 스스로 세운 법도를 지킨 당신의 얼굴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장엄한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그러나 통증을 핑계 삼아 다시 이불 속으로 도망친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주모와 신세 한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자의 비겁한 원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평온과 원망, 이 극명한 차이는 당신의 골격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식대로 행동하는 하루는 인생의 축제입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완수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생기를 얻어 춤을 출 것입니다. 하지만 방치된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당신의 내면부터 쏘고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부패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묻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람들 사이에 당당히 서서 당신의 건재함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내린 방구석에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 쓸쓸히 잊혀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스스로를 포기한 자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사회적 죽음은 신체적 죽음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립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지금 당신의 발 앞에 놓인 그 작은 행동 하나뿐입니다. 자, 이제 가식의 가면을 벗고 당신의 본질을 대면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지배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살아있는 주권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숨만 쉬며 닥쳐올 소멸을 기다리는 산송장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는 맥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멈춘 순간 당신은 이미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자리에 복귀할 것인지 폐기된 유물로 남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언제까지 무릎의 통증이라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사실상의 자살을 방치하실 작정입니까? 육체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 당신이 가진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이 잔인한 짓을 언제쯤 멈추겠느냐는 말입니다. 당신은 통증보다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 사소한 마찰음 때문에 당신의 전 생애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어리석은 짓은 오늘로 끝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당신이 걸어온 세월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비겁한 항복선언을 거두어드리고 존엄이라는 고지를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드시겠습니까? 그 걸음이 비록 7분의 스트레칭이고 3분의 햇볕 죄기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어만 하다가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다시금 당신의 영토를 탈환할 것인지 지금 즉시 대답하십시오. 강철 같은 존엄으로 다시금 세상 앞에 빛나는 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눅눅한 이불 밑에서 곰팡이처럼 소리 없이 바스라질 것인가? 이 선택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당신이 일어서지 않는다면 중력은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당겨 영원히 화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빛과 먼지, 당신의 여생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싶습니까? 존엄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아침 사투를 벌여 쟁취해야 하는 전리품입니다. 이제 이 진실의 거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자비의 시간도 끝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문장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저 허공을 떠도는 소미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거울 앞에서 하는 그 첫 번째 동작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인간답게 일어설 것입니까? 아니면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까? 당신의 침대는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둔 감옥입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나약한 이불을 걷어차십시오. 고통을 뚫고 솟구치는 그 본능적인 투쟁심을 다시 깨우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생존은 오직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아파해주지 않으며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일어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존의 전선으로 복귀하십시오. 이상입니다.